화질의 차이를 좌우하죠. 왜냐면 우리가 흔히 봤을 때 작은 그 도안에 많은 정보량을 디테일하게 그리는 것과 그 큰 도안에 충분히 크게 묘사를 더 세부적인 디테일할 수 있는 것의 차이를 설명한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 그 DSLR이 처음 나왔을 때 이만한 큰 판형의 풀프레임 센서를 개발하지 못했을 때는 그 APS-H나 APS-C, 크롭반이라고 하는 살짝 작은 것들로 시작을 해서 현재로서는 고급형 풀프레임 바디가 나올 정도로 기술이 많이 진보했습니다. 그래서 뭐 센서가 작은 디카가 뭐 후지고 센서 큰 거가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에는 별도로 각각이 발전을 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디카가 나온 10년 동안 각각이 나름의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용도나 이런 것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똑딱이 쓴다고 나쁘고 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센서 크기를 보셨는데 그 G11이나 그 F300EXR 후지에서 나온 디카고요. 이거는 삼성에서 나온 이번에 삼성에서 나온 블루 EX1이라는 괴물급 스펙을 가진 뚝딱이입니다. 이거는 좀처럼 DSLR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스펙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고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일반적인 컴팩트 디카의 하이엔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좀 애매하죠. 하이엔드라는 개념이 요즘은. 어쨌든 컴팩트 디카 라인은 이렇게 있고요. 어느 정도 수동 조절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 기능이 우선시되긴 하지만. 그리고 이거 DP1과 앞으로 나올 후지 S100 같은 경우는 센서 크기는 DSLR처럼 이렇게 APS나 뭐 이런 니콘 CC 이런 크롭바디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질의 주력으로 한 똑딱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그 나중에 설명한 미러리스가 나오기 전에 DSLR과 똑딱이의 가운데 역할을 한다라고 한참 그 이슈가 됐었던 라인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DP1이라는 시그마에서 나왔던 거 이후로 저는 본 적이 없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후지가 아니라고 나올 건데 이거의 특징은 그 순전히 화질에 치중이 되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초점 렌즈 줌도 안 되고 그 연사나 이런 것들이 다른 똑딱이에 비해서 조금 성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게 요즘 돼 있는데 후지가 어떻게 나올지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술이라는 게 워낙에 빨리 발전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 앞서서 그 DSLR을 먼저 미러리스보다 먼저 설명할 텐데 이거는 그 흔히들 뭐 전문가용이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렌즈 교환식 그냥 사진기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렌즈가 이제 붙박이로 달려있는데 이거는 자기가 필요한 용도에 맞는 렌즈를 교환해서 미러 반사식으로 해서 그 찰성면에 상을 매치기 위해서 사진 데이터를 만드는 실질적으로 사진 그 기계적인 것들 구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크기도 되게 크고 기계적인 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진을 결과물 뿐만이 아니라 사진 찍는 행위 자체에서도 상당히 그 치중이 되어 있는 기종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메뉴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그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밖에서 1차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게 다 보니 그 성능과 화질에 돼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사진기죠. 네, 그냥 좋은 사진기예요. 그리고 이제 미러리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미러리스라는 그 종류가 있는데 얘 등장으로 얘가 이제 살짝 참갑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제가 생각해도 얘가 진정한 그 디지털 컴팩트 카메라와 DSLR의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러리스 그 미러박스가 없어서 이게 사실 이게 마트부위를 열면은 이 공간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이게 미러박스가 한번 회전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게 덩치가 커다란 건데, 이거는 그 미러박스 자체가 없고 셔터만 왔다 갔다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마운트 부위에 바로 근접하게 센서가 보이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 DSLR 같은 경우는 이 렌즈를 열어도 이 센서가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위에 올라가 있어요. 뒤쪽에.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미러박스가 움직이고 구동될 만한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크기를 컴팩트 디카만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처럼 진짜 작진 않지만, 얘는 그 정도 작은 것 같아요. 왔을 때, 크기에 대한 이점, 그리고 별도의 마운트만 있다면, 이 기계적인 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링만 존재한다면, 어떤 렌즈들도 마운트에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 파나소닉에서 나온 GF1, 미러리스의 1호기 때, 다른 옛날 수동 렌즈나 이런 것들을 장착해서 쓸 수가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포함되는지는 저는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나왔던,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EP1. 그리고 S5. 이거는 미러리스의 혁신이라고 할 정도의 엄청난 스타일리시 디자인과 성능으로 후발주자로 다소 늦었던 소니 미러리스의 그거를 아주 요즘에 돌풍이 일으켰죠. 그게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촬영하고 있는 저 카메라가 넥스 3입니다. 네, 비슷한 거예요.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디카가 있는데 보면은 사진기 뭐 사야 돼요?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가격말 금액 내에서 가장 비싼 걸 하라고 해요. 왜냐면 물론 가격대 성능비로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격대 성능비이고, 사진이라는 게 이게 사진을 찍는 도구로서 약간 감성적인 묻어져 있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요즘은 디카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진짜 앞에 나올 모델이 전에 나온 모델과 스펙을 뭐 조금 상회하는 게 아니라 완전 팍팍 발전을 해요. G11이 지금 있지만 G10하고 11하고 스펙 차이가 엄청 나고, 그러니까 만약에 G1이 있었다 그러면 그때 끄덕이 막 팍팍 올라간 건 아니겠지만 그 사이에 갭이 별로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이 라인에 C형이 하나 나오면 항상 점퍼를 빠빼로 내리기 때문에 일단은 가용할 모든 것들에 대해 다 해당이 되는데, 내가 어떤 거를 정했다 그러면 무조건 가용할 때 새 식품으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오래 쓰고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차원적인 설명을 거기까지 하고, 다음은 스펙.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펙을 보면서 이 설명을 듣기 전에는 스펙 표를 보더라도 전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셨을 거라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잘 알아들으셨다면 아마 표를 보고 설명하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어떤 거를 써야 하는지. 왜냐면은 디카라고 해가지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떤 스펙이 치중되어 있는 그런 어떤 거에서 더 활성화되어 있는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3개를 제가 뽑아왔어요. 이 3개가 특징이 다 다른 디카입니다. 그러면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글씨가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사람 프로세서나 이런 사이즈, 이런 것들은 사실 봐도 별 감이 안 와요. 화소, 1200만 화소, 이거 1000만 화소. 대형이나 할 거 아니면 이 차이는 별로 느끼지 못하고요. 사실
200만원짜리는 무의미하다고 봐서 이거는 뭐 사직이 코로도 그렇게 크게 좌우가 될 만한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최대 해상도 있고 지원 강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강도가 더 많이 지원이 되면 내가 더 불리한 조건에서 더 좋은 사진을 뽑아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기가 봤을 때 여기는 10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2,800 이면은 네, 좀 많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3,200까지밖에, 이거는 무난한 수준의 그 고강도 지원입니다. 이 정도까지 가는 거고, 어쨌든 강도는 얘가 앞서네요. 그리고 화벨, AF 검술 방법, AF도 이게 기계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저도 잘 모르고, 그 셔터, M모드, 이거는 완전 수동 모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대부분이 아마 수동 모드를 이야기할 때는 M모드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건 M모드가 지원이 되네요. M모드 지원했을 때 8초서부터 시작을 해서 2000분의 1초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부터 설명하고 갈게요. 그 연사 1.5 fps니까 1초당, 그러니까 한 2초 찍으면 3장 찍는다는 얘기네요. 2초 동안 3장을 찍을 수 있는 연사 속도고, 뷰파인더 지원 안 되고, 똑딱이니까, 그리고 손떨림 방지 있고, 제가 딱히 있는데, 조리개값. 아까 전에 조리개값이 최대 개방치가 넓으면 기술단 잘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 아웃포커싱에 유리하고, 그 안 좋은 상황에서 더 그 좋은 양질의 사진을 뽑아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최대 조리개값이 3.5고, 10,000원에서 최대 조리개값이 5.3이거든요.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나오는 똑딱이 수준에 살짝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최대 개방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 촬영거리, 이건 접사, 일반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접사 모드, 일반 모드에서 45cm, 접사 모드에서 5cm.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렌즈 이게 엽기적인 스펙이 하나 있는데 이 정도 때문에 제가 이 녀석을 골랐거든요. 여기 보면은 렌즈 아까 전에 살짝 어둡다고 얘기했는데 필름 규격 환산 시 약 24mm에서 360mm 거의 15배, 12배 정도까지 되거든요. 근데 사실 광학식으로 3배 중 이상 넘어가면 화질 저하가 일어난다 해가지고 잘 그런 렌즈가 없는데 이거는 전천후 광각서부터 전천후 망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되게 폭넓은 화각을 자랑하는, 그리고 거기에 치중이 되어 있는 디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리개가 살짝 평균 다른 디카들보다 살짝 어둡고 아웃포커싱에 불리할지라도 360mm에서 5.3 최대 개방은 그렇게 불리한 조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조리개 값이 대신 어둡지만 감도에서 지원해주는 게 12,800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케어가 될 것 같은 그 어떻게 보면 전천후 렌즈에 마음속도 방광을 사용하기에 편리한 그런 것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되게 좋은 디카인 것 같습니다. 후지의 CCD, EXR CCD는 이게 허니컴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하니까 뭐 화질면에서 되게 좋을 거고요. 되게 좋네요. 15배 정도네요. 자, 그럼 이거와 반대로 이거는 봅시다. 화소, 해상도, 강도. 강도를 보시면 확장 강도 자동으로 80에서 400까지 되고 수동 같은 경우는 3200까지 가는데 이거는 그 무난한 강도 지원 수준이고요. 어떻게 보면 살짝 모자랄 수 있는데 6400 막 이렇게까지 가는데 이건 살짝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강도 지원에서. 그리고 저장 형식, 그 로우 파일과 JPEG 설명을 잠깐 하자면 JPEG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이미지 파일 형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로우는 우리가 필름 카메라 시절에 그 현상하기 이전에 그 필름 상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현상, 인화하는 그 작가들이 암실에 들어가서 지금의 후보정을 통해서 그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붙였듯이 그분들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암실에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했대요. 그런 것처럼 그